좋은 프로그램 기획해 주신 코센 측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연사님들 강의 보니까 다들 그 학계나 이제 산업계의 외연을 넓히고 계시는 대단한 과학자님들이 초청이 되셨던데 저는 그에 비해서 이제 한참 아직 공부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 이렇게 공공연한 발표를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초청해 주셔서 한번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번 용기를 내 보겠습니다. 저는 초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재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현미경 기술도 나날이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례로 4차원 이제 주사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재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복잡해서 재료 분석이 어려웠었던 재료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기술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예시들로 이 기술이 재료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칼수레 공대 독일의 서부에 위치한 이 칼수레라는 도시의 그 지명을 딴 이제 칼수레 공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나노 기술 연구소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기초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이 현미경을 그 재료를 그냥 분석하는 툴로 쓰는 게 아니라 현미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현미경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현미경이 개발되었을 때 그 신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재료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제 사용하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제가 있는 랩에서의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어, 투과전자현미경은 바로 4차원 투과전자현미경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과전자현미경은 뭐 재료과학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베를린 공대의 이제 언스 루스카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렌즈 세팅에 따라서 다른 이제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템, 주사, 투과전자현미경 이 모드에서 개선된 이제 4차원 주사, 투과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이래로 그 해상도에 있어서 우리 이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조금 넘는 수준의 전자현미경이었는데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해상도를 높일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어브레이션 코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렌즈가 있으면 렌즈에 이제 임퍼펙션이 그러니까 어떤 불완전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해주면서 이제 수차 보정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하여 거의 모든 원자를 해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력을 어, 이제 얻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독일의 담슈타트 대학의 이제 하랄드 로세 교수님과 그 교수님 팀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력 측면에서는 거의 뭐 우리 인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둬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원자들을 분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십 피코미터의 수준에 도달하는 해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크게 곽강받고 있는 이제 하이 엔트로피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된 이제 물질인데 이 복잡한 이제 원소 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이 물질을 관찰하게 되면은 실제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원자들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떤지 또 요즘에는 최첨단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광학 디텍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DX 디텍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을 할 수 있는 디텍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원소가 어디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런 이제 굉장히 귀한 정보까지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렉션 회절 패턴을 보면 그 라티스 이 디프렉션 이 스팟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개발의 모티베이션이 어디 있냐 이게 말씀드리면 디스올더드한 불규칙한 재료를 우리가 연구할 때 그 기존 그
그 불규칙성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 포메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ighly cycled battery, 그러니까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백본 스트럭처를 파괴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재료가 결함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비정질화 됩니다. 이런 물질, 또 나노 크리스탈 그 자체적으로 불규칙성이 높은, 또 아니면 애초에 이제 비정질 물질, 재료의 장범위 규칙성이 없는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아무리 TM으로 최첨 단연비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봐도 실제 개별 원자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산업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계속해서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물질들의 구조 분석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된 정보, 정량화된 구조 정보를 취할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새로운 투과전자현미경을 개발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모티베이션, 그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분석할 때 어떻게 접근했느냐? 바로 짝분포 함수,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이제 함수로 우리가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주변에 있는 원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이제 빔이 디프렉이 회절되는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스페셜 프리퀀시, 원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이 디프렉션 회절 패턴 속에는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아토믹 폼 팩터라고 해서 가스 페이스라든지 이제 싱글 아톰에서 이제 디프렉션 되는 정보,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이제 스트럭처 팩터, 주변에 있는 인접 원자들과 그 거리, 또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회절되어 나오는 그런 구조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올더한 이제 재료, 그리고 아몰퍼스, 애초에 비정질 이제 재료를 보면 이렇게 디퓨즈 링 패턴의 디프렉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방향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를 해서 레디얼 인테그레이션,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우리는 이제 이 2D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이제 1D 커브로 이제 차원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티 프로파일 혹은 디프렉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파일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료의 원소 정보와 그리고 재료가 어떻게 다른 원자들로 둘러싸여 있는가, 그런 이제 구조 정보를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취합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디프렉션 패턴을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얻게 된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조적 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싱글 아토믹 폼 팩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서 제거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럭처 팩터를 얻게 됩니다. 이 스트럭처 팩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 주파수,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 있습니다. 역격자 속에서 취합되기 때문에 이를 프레 트랜스폼으로 이제 실격자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 짝분포 함수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짝분포 함수가 뭘 물리적으로 의미하는지 조금 쉽게 도식화된 이제 모형들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아톰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이제 페어가 형성된다면, 이제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는 하나의 픽이 이렇게 D라는 페어 디스턴스를 이제 반영하는 여기에 이제 픽이 하나가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이제 원자가 존재한다면 그 페어가 두 개가 더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면 PDF에서는 그 D1, D2라고 하는 페어의 디스턴스를 반영하는 픽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들의 앰플리튜드는 이들의 개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페리오디시티, 그 격자성 때문에 원자들이 어떤 특정 원자 반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그 경우에서는 이렇게 디스컨티뉴언스 픽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굉장히 디스올더드한 그리고 아몰퍼스한 물질들은 이렇게 그 장범위 규칙성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컨티뉴스한 픽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첫 번째 픽은 첫 번째 인접 원자들의 쉘, 그 first nearest neighbor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최근접 원자들의 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두 번째 픽은 이제 the second nearest, 그러니까 최인접 원자의 한 단계 다음번에 있는 이제 두 번째로 인접되어 있는 원자들의 쉘, 그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원자들의 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지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구조적 정보를 이 짝분포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서부터 이런 이제 구조적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엑스레이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제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빔 사이즈를 이제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재료의 이제 평균적인 구조 정보를 얻는 데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스템,
투과전지 현미경과 결합이 됐을 때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스템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프로브를 만들어서 2차원 이제 샘플 플레인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재료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는 밑에다가 카메라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TV 이제 스캔을 할 때, 일렉트론 프로브가 스캔을 할 때 밑에 있는 카메라에서는 공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디프렉션 회절 패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샘플 2D 샘플 플레인에 하나의 픽셀마다 디프렉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놓인 공간을 반영해서 2D 플러스 2D, 그래서 4차원 현미경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 회절 패턴들을 이제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하게 되고, 이제 수학적으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이 특정 나노 볼륨에 대한 이제 구조 정보가 각기 다른 이제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말해서 2차원 샘플 플레인에 하나의 픽셀마다 구조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러니까 짝분포 분포 함수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불규칙한 재료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상으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상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들의 이제 짝분포, 그들의 구조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구조를 그 짝분포 함수,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조를 이제 분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신기술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해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예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물질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서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이제 광전지, 그리고 유기 반도체로 사용되는 이 섞여 있는 재료입니다. P3HT와 PCBM, 이 두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의 이제 반도체적 성격을 띠는 이제 레이어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카본 백본 스트럭처의 이제 올거닉 상태라서 굉장히 불규칙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고루고루 잘 섞여 있어야 이제 반도체적 성질을 효율 있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도너 역할하는 P3HT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엑시톤을 만들게 됩니다. 일렉트론 홀페어쌍을 만들게 되고, 그 계면에서 주변에 있는 이제 억셉터에 전자를 하나를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억셉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외부셀로 돌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전기로 사용하는 건데, 이 두 이제 올거닉 기반이 어떻게 잘 섞여 있느냐가 재료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현미경으로 이 물질을 관찰하게 되면 재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불규칙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폴로지가 이 효율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모폴로지를 튜닝을 하면서. 근데 관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D 스템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PDF 쌍분포 함수를 우리가 취하고, 그 쌍분포 함수는 각기 다른 두 물질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짝분포 함수가 과연 P3HT와 비슷한가, 또는 이제 PCBM과 비슷한가를 비교해서 공간적으로 어떤 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 분자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때, 또 어떻게 섞여 있을 때 이 광전지로서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메탈릭 글래스라고 하는 비정질 물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합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초고강도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 폴리크리스탈 물질 중에서, 그런 합금 중에서 가장 강한 이제 물질보다 예를 들어서 3배 이상 강한 그런 합금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라스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스올더한데, 그 아몰포스 비정제 상태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의 단점 중 하나가 강하긴 한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깨지는 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톨러런스가 높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이 재료의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미리 미연에 파괴시켜보고 우리가 TM으로 관찰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정제 상태의 페이스 때문에 어떤 재료의 내부에 이제 재료 내부에 이제 결함이 있어도 그 결함 자체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TM 사진인데 이쪽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로 여기에 이제 디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지만 실제로 TM 사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디펙, 기본적으로 결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포지스템으로 연구한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이제 아마 이쪽에 디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어 밴드라고 하는 디펙이 있을 것이라도 예상을 한 뒤 거기에 이제 포지스템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를 분석하게 되면 아 상이 두 개로 나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에 따라 2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시어 밴드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나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의 도움을 받아서 아 디펙의 그 나노 상태 나노 이제 아토믹 구조는 어떻게 다른구나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정보 그러니까 디펙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물질, 그 몰립데듐 다이설파이드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마그네슘 배터리의 이제 극재료로 사용되는 이제 물질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물질이 이렇게 지속해서 충방전을 거듭하다 보면은 그 극재료가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온 인터콜레이션 됐다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것인데 보시면 프리스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성이 보이는 디프렉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를 줌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토믹 레이어가 보이겠죠. 근데 이 여러 번 30번의 이제 사이클링이 되는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몰포스해지고 이제 불균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사실상 안정성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파괴가 되는가 그런 메커니즘을 알려면은 이 파괴된 상태에서 어떤 디펙이 존재하는가 혹은 또 어떤 이제 페어가 파괴가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이제 4,000현미경을 가지고서 이제 매핑을 한 다음 어떤 본딩이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프리스틴에 비교해서 어떤 본딩이 사라졌는지, 또 어떤 본딩이 새롭게 생겨났는지, 인터콜레이션 메커니즘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인터콜레이션이 되면서 자주 여러 번 발생됐을 때 어떤 본딩이 취약하고 어떤 본딩이 깨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확인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지스템 기술의 기본은 사실 데이터가 4차원 공간 속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술에 접근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랩에서는 최근에 이제 포지스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인풋 파라미터를 최소화해서 이제 유저 프렌들리 이제 환경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우리 랩에서 공동 연구나 이제 이 포지스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과학자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포디 시스템을 측정을 하고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넣기만 해도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그 포지 시스템 기술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이제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 짝분포 함수를 우리가 얻었고 공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그 짝분포 함수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제 로컬 이제 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낼 수가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강한 재료의 디펙에 대한 원자 구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오거닉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두 가지의 분자를 분해해낸다든지 또 배터리의 충반적 메커니즘 그리고 파괴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보여드린 거의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제가 혼자 얻어낸 건 아니고 여기서 많은 도움과 콜라보레이터들의 이제 도움을 받았었고 이분들에게 감사함과 또 여기서 발표 경청해 주신 이제 경청해 주신 과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